이놈, 네가 감히 3년 동안 나를 속여왔단 말이냐? 분노로 온몸을 떠는 양반 앞에서 머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3년 동안 양반 행세를 해온 머슴, 과연 그는 어떻게 고을 잔치마다 상석에 앉아 술을 받아 마셨을까요? 그리고 진짜 양반이 나타난 그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야담 놀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주 땅 덕산 고을에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쇠. 나이는 25. 키는 훤칠하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등에는 지게가 얹혀 있었고 발에는 집신이 신겨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었고 낮에는 논에서 허리를 펴지 못했으며 밤에는 외양간 옆 헛간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돌쇠는 머슴이었습니다. 그것도 덕산 고을에서 가장 인색하기로 소문난 최참봉 댁의 머슴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논밭이 15마지기에 기와집이 12칸이었지만 머슴 밥상에는 보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명절에도 떡 한 조각 주는 법이 없었고 세경은 해마다 핑계를 대며 깎아내렸습니다. 올해는 흉년이라 어쩔 수가 없어. 작년에 내가 소를 다치게 했잖느냐. 이 집에서 밥 먹고 자는 것만도 어딘데. 돌쇠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 돌쇠 보통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틈만 나면 글을 읽었습니다. 양반 자제들이 서당에서 배워오는 것을 곁눈질로 익혔고 주인집 책장 사이로 삐져나온 책을 몰래 빌려 읽었습니다. 말씨도 남달랐습니다. 보통 머슴들이 예, 나으리 하고 고개를 숙일 때 돌쇠는 속으로 그 양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머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어쩐지 양반 같다니까. 저 걸음걸이 좀 봐. 허허, 머슴이 무슨 양반이야. 팔자가 팔자지. 돌쇠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웃는 것도 아니고 찡그리는 것도 아닌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최참봉 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덕산 고을에서 제법 이름 있는 선비 박진사였습니다. 박진사는 최참봉과 사랑채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마당을 지나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참봉, 저 머슴 눈빛이 범상치 않구려. 최참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 눈빛이 뭐가 대수입니까? 머슴은 머슴이지요. 박진사는 돌쇠를 불렀습니다. 이봐, 잠깐 오너라. 돌쇠가 다가갔습니다. 박진사는 돌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너 그를 아느냐?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금 압니다. 조금? 어느 정도? 천자문과 논어 정도는 읽을 줄 압니다. 최참봉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이놈이 언제 그런 걸 배웠어? 박진사는 빙긋 웃었습니다. 논어를 안다면 이것을 아느냐? 명불정즈건불순. 무슨 뜻이냐? 돌쇠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박진사는 무릎을 쳤습니다. 허허, 이놈 봐라. 최참봉,
이 머슴을 그냥 머슴으로 두는 것은 낭비요. 최참봉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사어른, 머슴은 그를 알아봤자 머슴입니다. 근본이 근본이지요. 아무리 글을 읽어봤자 상놈은 상놈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박진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참봉, 그것은 틀린 말이오.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체면이란 말이오. 체면이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알아봐 주는 것이오. 진짜 양반은 족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에 있는 법이지.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보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소. 최참봉은 기분 나쁜 듯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사어른, 그것은 지나친 말씀이요. 돌쇠는 그 말을 듣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알아봐 주는 것. 돌쇠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해했지만 그 말이 자신과 무슨 관계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돌쇠는 헛간에 누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진사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알아봐 주는 것. 덕산 고을은 그리 크지 않은 고을이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고을 수령이 부임하면 한 달은 새 수령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만큼 작고 아담한 고을이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양반은 여칩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최참봉, 돌쇠의 주인이었습니다. 논밭은 많았지만 인심이 고약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최참봉 댁에도 뼈다귀를 못 얻어먹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실제로 최참봉은 명절 때 이웃집 아이가 떡 한 조각 얻으러 오면 대문을 잠가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생원, 고을 서당을 운영하는 선비였습니다. 학식은 있었으나 워낙 고집이 세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원님 앞에서도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황소생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판관, 한때 한양에서 벼슬을 했다가 낙향한 인물이었습니다. 쓸만한 돈이 있어서 고을 잔치가 있을 때마다 술을 대었고 덕분에 고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이 세 양반이 고을을 주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그중 가장 인색한 최참봉 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돌쇠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복동이라는 머슴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이생원댁 머슴이었는데 돌쇠와는 어릴 때부터 친한 사이였습니다. 복동이는 돌쇠와 달리 그를 몰랐지만 대신 주먹이 굵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틈틈이 만나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누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글도 알고 말도 잘하는데 왜 이렇게 머슴 노릇만 하고 있냐? 복동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팔자가 팔자니까. 팔자라는 게 어디 있냐? 사람이 만들기 나름이지. 돌쇠는 웃었습니다. 복동아, 내가 언제부터 그런 말을 했냐? 아, 이생원 어른한테 들었다. 어른이 서당에서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돌쇠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판관댁 큰아들 혼례였습니다. 고을 양반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최참봉도 물론 가야 했고 머슴들은 짐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돌쇠는 최참봉의 짐을 들고
오판관 댁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잔치 마당은 화려했습니다. 상에는 떡과 고기가 그득했고 수랑아리가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양반들은 사랑채에 둘러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고 머슴들은 마당 한 구석에서 찬밥 덩어리나 얻어먹었습니다. 돌쇠는 마당 끝에 쭈그리고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자리에 앉은 양반들, 저들이 특별히 잘난 것이 있는가? 족보 한 장 들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저 좋은 자리에 앉아 고기를 먹고 있지 않은가? 그때였습니다. 오 판관이 사랑채에서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오 판관은 손님들을 살피다가 마당 끝에 앉은 돌쇠를 보았습니다. 저기 저 사람은 누구요? 옆에 있던 최참봉이 대답했습니다. 아, 제 머슴이옵니다. 오 판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머슴, 저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저쪽 행랑채에서 밥이라도 먹이시오. 마당 끝에 저리 앉혀두면 보기가 안 좋소. 최참봉은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그 광경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 판관은 내가 머슴인 줄 모르고 대접했다. 박진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알아봐 주는 것. 그 순간 돌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아직 명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최참봉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예, 나으리. 내가 한양에 볼 일이 생겼다. 석 달은 다녀올 것 같은데 그동안 내가 이 집을 잘 지켜야 한다. 예. 그리고 최참봉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올해 세경 말이다. 돌쇠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올해는 소가 새끼를 낳다가 고생을 많이 해서 말이야.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올해는 좀 깎아야 할 것 같다. 돌쇠는 말없이 최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깎으시렵니까? 반으로. 한 마디였습니다. 반으로. 돌쇠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은 돌쇠의 반응이 없자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밥 먹고 자는 것만도 어딘데 불만이 있냐? 그 말에 돌쇠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4년을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논밭을 갈고 물을 깃고 소를 먹이고 지붕을 고쳤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아 고생한 것은 제가 사흘 밤을 새워 돌본 덕분입니다. 최참봉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세경을 반으로 깎으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참봉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돌쇠 같은 부지런하고 영리한 머슴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놈. 나가긴 어딜 나가. 어디 가서 이만한 밥을 먹겠어. 세경을 제대로 주신다면 계속 일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최참봉이 먼저 눈길을 피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깎지 않겠다. 대신 한양 다녀오는 동안 집을 잘 지켜라. 예. 최참봉이 한양으로 떠난 날, 돌쇠는 텅 빈 최참봉 댁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돌쇠는 헛간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경반으로 깎겠다는 주인. 머슴은 머슴이라고 당연히 여기는 세상. 하지만 오판관은 자신을 보고
머슴이 아닌 양반처럼 대했습니다. 박 진사는 체면이란 남이 알아봐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복동이를 찾아갔습니다. 복동이는 이생원댁 외양간에서 소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나 할 말이 있다. 복동이는 국자를 저으며 돌아보았습니다. 뭔데?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양반 행세를 해볼까 한다. 복동이가 손을 멈췄습니다. 뭐, 양반 행세. 가 쓰고 도포 입고 양반처럼 행동하는 거. 복동이는 돌쇠를 한참 바라보다가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야, 돌쇠야. 내가 정신이 있냐 없냐? 양반 행세. 너는 최참봉댁 머슴이잖아. 고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무슨 양반이야. 최참봉 나으리가 석 달 한양 가셨다. 복동이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이 고을을 떠나 있으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해볼 수 있다. 복동이는 소주 끓이던 것도 잊고 돌쇠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야, 돌쇠야.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상놈이 양반 행세를 하다 걸리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곤장의 귀양이야.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런데도 하겠다고? 잠깐만 생각해봐. 오 판관 어른이 나를 보고 머슴인 줄 몰랐잖아. 박진사 어른도 나한테 논어를 물어봤잖아. 그를 알고 말을 알고 행동이 양반 같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복동이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야 그렇지만 석 달이야. 석 달 동안 옆 고을에서 양반 행세를 해보는 거야. 주인 어른이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가 좋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돌쇠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 자리에 앉아서 고기를 먹어보고 싶다. 상석에서 술을 마셔보고 싶다. 내가 그를 알고 얘를 알면서도 마당 끝에 쭈그리고 앉아 찬밥을 먹어야 한다는 게 억울하다. 복동이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거 한 번 잘못되면 진짜 끝이야. 알아. 걸리면 나한테도 불똥 튀는 거 알지? 그러면 넌 모르는 척하면 돼. 복동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근데 양반 행세를 하려면 가시랑 도포는 어쩔 건데. 그게 한두 푼이냐. 돌쇠는 씩 웃었습니다. 그게 나한테 계획이 있어. 사흘 뒤였습니다. 돌쇠는 최참봉대 골방에서 오래된 도포 한 벌을 찾아냈습니다. 최참봉의 아버지가 입던 것으로 낡았지만 멀쩡했습니다. 갓은 장터에서 엽전 몇 잎을 주고 낡은 것 하나를 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돌쇠는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으니 영락없는 양반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빛. 박진사도 이생원도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복동이가 뒤에서 보다가 입을 벌렸습니다. 야, 진짜다. 진짜 양반 같다. 돌쇠는 거울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경주 최씨 문중의 최돌이라 하오.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낮고 침착하고 또박또박했습니다. 복동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돌쇠야. 진짜 하려고? 돌쇠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참봉이 한양으로 떠난 지 닷새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돌쇠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최참봉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복동이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돌쇠 뒤를 따르는 하인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가는 거야? 가야지. 무섭지 않아?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섭긴 해. 그런데 그는 고개를 들어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마당 끝에서 찬밥만 먹다 죽는 것보다는 낫지. 복동이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덕산 고을을 벗어나 서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옆 고을인 예산 땅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덕산에서 반나절 거리의 고을로 덕산 사람들과는 왕래가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논두렁 길을 걸으며 돌쇠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최돌이다. 경주 최씨 문중의 최돌이.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로 잠시 유람 중이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침 이슬이 논에 맺혀 있었고 멀리 산이 파랗게 빛났습니다. 지게를 지고 걷던 길과 같은 길이었지만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오늘은 같은 길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최돌이가 되었습니다. 예산 땅에 들어선 첫날 두 사람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막에는 손님이 몇 있었습니다. 농부 두엇과 장사꾼 하나, 그리고 나이 지긋한 노인 하나였습니다. 돌쇠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주모, 막걸리 한 동이와 안주를 가져오시오. 목소리는 차분하고 여유로웠습니다. 주모가 얼른 달려왔습니다. 예, 나으리. 어디서 오셨습니까? 덕산 쪽에서 왔소이다. 잠시 유람 중이오. 주모는 막걸리와 전을 내왔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의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학식이 깊은 사람의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젊은 양반, 덕산에서 왔다 하셨소? 그렇습니다. 덕산이면 혹시 최참봉을 아시오? 돌쇠의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은 모르나 이름은 들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 고을에서 훈장 노릇을 하고 있는 엄노인이오. 젊은 양반, 조남이 어떻게 되시오? 최돌이라 하옵니다. 경주 최씨입니다. 노인은 돌쇠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최돌이. 허허. 눈빛이 범상치 않구먼. 과거는 보셨소? 준비 중입니다. 그렇군. 글은 어느 정도 익히셨소?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서삼경은 읽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위정이 덕. 정치는 덕으로서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세상의 덕으로 하는 정치가 있소이까?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덕이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위가 편안한 법이고 백성이 덕을 알아야 위의 덕이 빛나는 법이니까요. 노인은 무릎을 쳤습니다. 허허, 말이 막힘이 없구먼. 최돌이 양반.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묵어 가시겠소. 이야기가 더 하고 싶소이다. 그렇게 돌쇠는 엄훈장의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엄훈장은 이 고을에서 오래 훈장 노릇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엄훈장의 집에서 돌쇠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도리 양반, 나는 살면서 이것을 깨달았소. 사람은 자리를 만들고 자리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처음에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그릇이 안 되면 빈자리요.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릇이 되면 그 자리가 높아지는 법이지. 체면이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이요. 돌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울렸습니다. 박진사가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채운다. 훈장은 그날 밤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최도리 양반, 당신은 언젠가 좋은 일을 할 사람이요. 이 노인이 사람 보는 눈은 있소이다. 돌쇠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거웠습니다. 자신은 최도리가 아니라 돌쇠였습니다. 머슴이었습니다. 이 좋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한켠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훈장 덕분에 돌쇠의 예산 땅 생활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훈장이 고을 이곳저곳에 최도리를 소개했습니다. 덕산 쪽에서 온 최도리 양반이요. 학식이 깊고 말이 또렷한 젊은이요. 과거를 준비 중이라 하니 잘 대해 주시오. 훈장의 말 한마디에 예산 고을 사람들은 돌쇠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고을 서당 훈장이 돌쇠를 불러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막힘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당 훈장은 감탄했습니다. 허허, 최 양반. 사서삼경을 이렇게 꿰고 있는 젊은이는 오랜만이오. 둘째 날, 고을에서 제법 이름 있는 김진사가 돌쇠를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김진사 댁 생신 잔치였습니다. 돌쇠는 처음으로 상석에 앉아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고기도 먹었습니다. 떡도 먹었습니다. 그 맛이 어찌나 달고 좋던지 돌쇠는 속으로 울 뻔했습니다. 셋째 날, 고을 원님이 새로 부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고을 양반들이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에 돌쇠도 끼었습니다. 원님 앞에서 돌쇠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예를 올렸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최도리라 하였소. 어느 문중이요? 경주 최씨입니다. 경주 최씨라면 명문 집안이구먼.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지 않고 이 고을에 있는 이유가 있소. 돌쇠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유람 중에 이 고을이 마음에 들어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고을 인심이 후하고 산천이 아름다우니까요. 원님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좋은 말이오. 우리 고을에 머무는 동안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말하시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돌쇠의 이름 최도리는 예산 고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학식 있는 젊은 양반, 말이 통하는 선비, 오진사 어른도 인정한 인물. 잔치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초대장이 왔습니다. 돌쇠는 갈 때마다 상석에 앉아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양반들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라 이야기. 복동이는 하인 역할을 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밥은 행랑채에서 따로 먹었지만 그래도 주막에서 자던 것보다는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동이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야, 돌쇠야. 어쩐지 너 진짜 양반 같다. 웃긴다. 돌쇠는 웃었습니다. 양반이 별거야?
말 잘하고 글 잘 읽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 거야? 그럼 양반이 왜 양반이야? 족보. 족보 하나로? 응. 족보 하나로. 복동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억울하다. 돌쇠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억울하지. 그런데 이 양반 행세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산고을에서 가장 크다는 유 대감댁에서 돌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유 대감. 이 고을에서 제일 세력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한때 호조 판서를 지냈던 인물로 이제는 낙향하여 고을을 주름잡고 있었습니다. 유 대감 어른이 최도리 양반을 뵙고 싶다 하십니다. 복동이는 그 전가를 듣고 돌쇠에게 달려왔습니다. 야, 돌쇠야. 유 대감 어른이 부른다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저분은 전직 판서 어른이시잖아. 진짜 꼼꼼한 분이시라고 하던데.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전직 판서라면 사람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가야지. 진짜 들키면 어떻게 할 건데. 들키면 그때 생각하지. 복동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유 대감댁은 예산 고을 한가운데 자리한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만 해도 3칸이 넘었고 하인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돌쇠는 도포를 반듯하게 여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 대감은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60쯤 되어 보였고 흰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왔습니다. 눈빛은 날카롭고 침착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거짓을 들키면 바로 끝이었습니다. 최도리라 하였소. 그렇습니다. 대감 어른. 경주 최씨라 하던데 어느 학렬이요? 순간 돌쇠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경주 최씨의 족보를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참봉댁 책장에서 족보책을 몇 번이나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경주 최씨 23세 학렬입니다. 최경준 어른의 손자이옵니다. 유 대감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경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덕산 쪽 최씨라 하였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참봉과는 어떤 관계가 되오?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먼 친척벌 됩니다. 유 대감은 조금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그 자리에서 유 대감은 돌쇠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글 이야기, 과거 이야기, 세상 이야기. 돌쇠는 하나하나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유 대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도리 양반 과거에 급제하면 크게 될 사람이요. 우리 고을에 계시는 동안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이 유 대감한테 말하시오. 돌쇠는 예를 올리고 유 대감 댁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복동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들켰어. 안 들켰어. 진짜 유 대감 어른이 믿었다고? 믿었어. 복동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야, 돌쇠야. 너 귀신이야. 그분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태연했어? 돌쇠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복동아, 나 오늘 이상한 것을 느꼈어. 뭔데? 유 대감 어른이 나를 양반으로 대하니까.
나도 진짜 양반이 된 것 같았어. 내가 나를 믿으니까 상대도 나를 믿는 것 같더라. 복동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로부터 열흘이 더 지났습니다. 예산 고을에서 돌쇠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잔치가 있는 곳마다 초대를 받았고 서당에서는 글 이야기로 밤을 새웠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최도리 양반처럼 학식 있고 겸손한 젊은이는 처음이야. 거드름도 없고 말도 잘 통하고 진짜 배운 사람이야. 저 양반 과거에 급제하면 크게 되겠다. 돌쇠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학식과 예의와 말씨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족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거짓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 대감이 돌쇠를 다시 불렀습니다. 최도리 양반, 다음 달에 이 고을에서 큰 잔치가 열리오. 고을 안팎의 양반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요.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한테 글을 가르쳐 줄 사람을 찾고 있소이다. 최 양반이 맡아주면 어떻겠소? 돌쇠는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최 양반의 학식이라면 충분하오. 사례도 충분히 하리다.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돌아올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감의 이 제안은 그냥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절하면 도리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말씀이 옵니다만 제가 곧 덕산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라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소. 그렇다면 그 큰 잔치에는 꼭 참석해 주시오. 여러 사람들에게 최도리 양반을 소개하고 싶소이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 잔치는 참석하겠습니다. 드디어 유대감 댁 큰 잔치 날이 왔습니다. 예산 고을 안팎의 양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유대감 댁 마당에는 차일이 쳐지고 상에는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돌쇠는 도포를 가장 깔끔하게 차려입고 잔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유대감이 반겼습니다. 최도리 양반, 어서 오시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소이다. 유대감은 자리에 앉은 손님들에게 돌쇠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덕산 쪽에서 오신 최도리 양반이요. 경주 최씨 명문 집안으로 학식이 깊고 인물이 반듯하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손님이시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좌중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좌중을 향해 반듯하게 예를 올렸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야말로 가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풍악이 울리고 술이 돌고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돌쇠는 상석에 앉아 유대감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옆에 앉은 어느 양반이 말했습니다. 최도리 양반, 과거에 급제하거든 꼭 연락을 주시오.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리다. 또 다른 양반이 말했습니다. 최 양반 같은 인물을 고을에서 보기 드문데 덕산에 있다고만 하지 말고 이 고을에도 자주 오시오. 복동이는 마당 한켠에서 그 광경을 보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저 돌쇠 녀석, 정말 대단하다. 최참봉댁 마당 끝에서 찬밥 먹던 녀석이 지금 전직 판서 어른 옆에서 고기를 먹고 있다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잔치 마당에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돌쇠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덕산 고을 오판관이었습니다. 덕산과 예산은 반나절 거리였습니다. 오판관이 유 대감의 잔치에 초대받아 온 것이었습니다. 두 분은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오판관은 유 대감과 인사를 나누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돌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판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돌쇠는 자연스럽게 눈길을 피하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판관이 유 대감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 앉은 젊은 양반은 누구요? 유 대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분은 최도리 양반이요. 덕산 쪽에서 온 경주 최씨 집안 사람이요. 학식도 있고 인물도 반듯한 젊은이라오. 덕산 쪽에서요? 오판관은 다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를 돌아다니다가 돌쇠 가까이 왔습니다. 최도리 양반이시오?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담하게. 그렇습니다. 나는 덕산 고을에 사는 오판관이요. 혹시 최참봉을 아시오? 먼 친척이옵니다. 오판관은 한참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오.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돌쇠는 웃었습니다. 사람 얼굴이 비슷비슷한 때가 있지요. 저는 덕산에 자주 가지 않아서 뵌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판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의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복동이가 돌쇠에게 달려왔습니다. 야, 돌쇠야. 오판관 어른이 너 의심하는 것 같던데. 나도 봤어. 이제 돌아가야 하지 않아. 최참봉 어른도 곧 한양에서 돌아오시잖아.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덕산으로 돌아가자.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훈장이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최도리 양반, 내일 아침 일찍 이 고을 서당에서 글짓기 모임이 있소이다. 이미 여러 사람에게 최 양반이 참석한다고 알렸는데 혹시 가능하겠소? 돌쇠는 난감했습니다. 훈장 어른, 제가 내일 덕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 그렇소.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요. 하지만 최 양반이 오지 않으면 모인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요. 훈장의 눈빛이 그윽했습니다. 석 달 동안 자신을 진짜 양반처럼 대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진심으로 돌쇠를 인정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돌쇠는 망설였습니다. 하루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복동이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야, 돌쇠야, 정신 차려. 지금 오판관 어른이 의심하고 있는데 하루를 더 있겠다고? 하루야. 내일 글짓기 모임 마치고 바로 떠나면 돼. 진짜 미쳤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당 글짓기 모임에서 돌쇠는 빛을 발했습니다. 주어진 제목에 맞춰 시를 짓는 자리였는데 돌쇠가 지은 시가 그 자리에서 가장 좋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고을 선비들이 감탄했습니다. 최도리 양반, 이 시는 정말 훌륭하오. 이번 과거에서 장원도 기대할 만하오. 돌쇠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글짓기 모임이 끝나고 서당 마당에서 복동이를 만나려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최도리 양반,
돌아보니 오 판관이었습니다. 오 판관은 어젯밤 예산 고을 주막에서 묵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당 앞을 지나다가 돌쇠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오 판관 어른. 오 판관은 돌쇠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도리 양반, 나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요. 돌쇠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어제 저녁 내내 생각했는데 드디어 기억이 났소이다. 최참봉댁 큰 잔치에서 본 적이 있소이다. 마당에 앉아 있던 사람, 그리고 내가 행랑채에서 밥을 먹이라고 했던 사람.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천둥처럼 돌쇠의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 판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최참봉댁 머슴이었소. 이름이 돌쇠라 하더군. 그 말과 함께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당 앞 마당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마당 구석의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꾸밀 기력이 없었습니다. 아니, 꾸미고 싶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오 판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맞다고? 저는 최참봉댁 머슴 돌쇠입니다. 오 판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저만 치서 두 사람을 보다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알아챈 복동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됐습니다. 어른, 저는 그냥... 오 판관이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생원댁 복동이 아니냐? 복동이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오 판관은 돌쇠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놀란 것인지, 어이가 없는 것인지. 지금 당장 유 대감댁으로 가서 사실을 알려야 하겠소. 돌쇠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 판관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서당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판관이 큰 소리를 치면 돌쇠는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쌓아온 것이 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 상석에서 먹던 고기와 술. 학식이 있다고 칭찬해 주던 선비들. 자신을 진짜 양반처럼 대해 주던 사람들. 그리고 엄훈장. 돌쇠의 가슴이 가장 아픈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인정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하룻밤을 함께 이야기 나눈 엄훈장. 그분에게 거짓을 행한 것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오 판관은 오래 생각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짐을 챙겨 덕산으로 돌아가시오.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이 고을을 떠나시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돌쇠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판관은 돌아섰습니다. 그러다가 한 발짝을 내딛고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소. 석 달 동안 이 고을에서 뭘 얻었소?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 판관은 그 대답을 듣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동이는 돌쇠 옆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갓을 벗었습니다. 손에 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덕산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논두렁이 이어졌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지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복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다행이다. 오 판관 어른이 좋은 분이라서.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최참봉 어른 곧 돌아오시잖아. 알아. 다시 머슴으로 돌아가면 되지. 석 달 잘 놀았잖아. 돌쇠는 그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 하나를 넘어 덕산 고을 경계에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보던 들판, 저마다 이름을 아는 나무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전에는 이 길이 그냥 길이었는데, 이제는 이 길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를 나가면 최참봉댁 머슴이 되는 길. 다시 새벽에 물 깃고 허리 펴지 못하고 논을 갈고 마당 끝에서 찬밥을 먹는 삶으로 돌아가는 길. 돌쇠는 고개 위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먼저 고개를 내려가다가 돌아보았습니다. 왜 안 내려와? 돌쇠는 고개 마루에 앉았습니다. 갓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훈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자리를 만들고 자리는 사람을 만든다.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릇이 되면 그 자리가 높아지는 법이지. 그리고 박진사의 말도 체면이란 남이 알아봐 주는 것이요.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석 달 동안 잘못 생각했다. 박진사의 말을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체면이란 남이 알아봐 주는 것. 하지만 그것은 거짓으로 꾸며서 남을 속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신이 되어야 남이 알아봐 주는 것이었습니다. 훈장도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채운다고. 그것은 족보가 없어도 진짜 그릇이 되면 자리가 따라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가짜 자리에 앉아서가 아니라. 돌쇠는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석 달 동안 얻은 것이 있다. 유대감 앞에서도 원님 앞에서도 선비들 앞에서도 나는 떨지 않았다. 내 학식으로, 내 말로, 내 태도로 그 자리를 채웠다. 그것이 거짓이었다고는 하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진짜 내 것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름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의 법이 문제였습니다. 돌쇠는 한참 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갓을 다시 썼습니다. 복동이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야, 왜 또 갓을 써? 이거 돌려줘야 하니까. 최참봉 어른 아버지 것이니까. 아, 그렇구나. 복동아. 응. 나 이번에 최참봉 어른한테 한 가지 요청을 해볼 거야. 무슨 요청? 돌쇠는 고개마루에서 덕산 고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당에 보내달라고 할 거야. 세경 대신. 복동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최참봉 어른이 허락할 것 같아. 안 해줄 수도 있지. 그러면 그때 다시 생각해야지. 그래도 어쨌든 해보겠다는 거야?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 알았어. 나는 할 수 있다는 걸. 가짜로도 됐으니까 진짜로도 될 수 있다는 걸. 복동이는 오랫동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툭 말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한 놈이다. 너. 최참봉이 한양에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돌쇠는 최참봉이 돌아오는 날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돌쇠를 보자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있었느냐? 예, 나으리. 무사히 다녀오셨습니까? 집에 들어와 짐을 풀고 저녁을 먹고 나서 최참봉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아무 일 없었느냐? 예. 최참봉은 한양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한양 길이 좀 힘들었다. 보릴도 잘 안 풀리고. 하여간 돌아왔으니 내일부터 다시 논바지를 해야겠다. 돌쇠는 그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으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참봉이 돌아보았습니다. 말해보아라. 저를 덕산 서당에 보내주십시오. 최참봉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세경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서당에 다닐 시간을 주십시오. 논밭 일은 시간을 조절해서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최참봉은 한참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당, 내가 왜 서당을 가냐? 머슴이 서당을 가서 뭐 할 건데? 과거를 보겠습니다. 최참봉이 피식 웃었습니다. 하하, 머슴이 과거를. 돌쇠야, 내가 글깨나 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어디 되는 일이냐. 상놈은 과거를 못 보는 것이 법이거늘.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으리, 제가 4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세경을 포기하는 것이니 손에는 나으리 쪽에 없습니다. 최참봉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억울한 듯, 뭔가 어이없는 듯.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절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좀 더 생각해봐야. 나으리. 돌쇠가 최참봉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최참봉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더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 하나는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참봉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의 사흘이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일주일의 사흘 서당에 다녔습니다. 덕산 서당 훈장 이생원은 처음에 머슴이 서당에 온다는 말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머슴이 서당을? 하지만 돌쇠가 첫날 배운 것을 다음 날 완벽하게 외워오자 이생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놈, 다음은 이것이다. 열흘이 지나자 이생원은 돌쇠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돌쇠는 이미 서당에서 가르치는 내용 대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생원과의 문답을 통해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예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훈장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최도리 양반, 오 판관 어른께 들었소이다. 나는 처음부터 알았소이다. 그러나 당신의 학식과 됨됨이는 진짜였소이다. 언젠가 진짜 이름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오. 돌쇠는 그 편지를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처음부터 알았다고?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 진심 어린 말들은 뭐였을까요? 돌쇠는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 다음 해봄으로 이어집니다. 덕산 고을에 한 양반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선비였습니다. 이름은 최익진. 덕산 최씨 집안으로 한양에서 벼슬을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최참봉과 같은 문중이었습니다. 최익진은 고을에 도착하자마자 최참봉을 찾아왔습니다. 아, 익진 도령. 어서 오게. 오랜만이네. 최익진은 최참봉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당을 지나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참봉 어른, 저 머슴은 누구입니까? 아, 돌쇠. 내 머슴일세. 묘하군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최참봉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 근데 머슴은 머슴이지. 최익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쇠를 불렀습니다. 이봐, 잠깐 오게. 돌쇠가 다가갔습니다. 이름이? 돌쇠입니다. 그를 아는가? 배우고 있습니다. 최익진은 돌쇠에게 몇 가지 글을 물었습니다. 돌쇠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최익진의 눈이 점점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최익진은 최참봉에게 말했습니다. 참봉 어른, 저 머슴 좀 제게 빌려주십시오. 빌려달라고? 제가 한양으로 올라갈 때 데려가고 싶습니다. 제 서재 관리와 심부름을 시키면서 공부를 더 시켜보고 싶습니다. 최참봉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익진 도령. 그 머슴은 내 일꾼인데 세경은 제가 드리지요. 참봉 어른께 손해는 없습니다. 최참봉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돌쇠가 서당에 다니면서 일꾼으로서의 가치가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경까지 다른 사람이 내준다면, 그렇다면,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돌쇠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두 사람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참봉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말해보아라. 돌쇠는 최익진을 향해 예를 올렸습니다. 도령 어른, 저를 한양에 데려가시겠다 하셨습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최익진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건? 머슴이 조건을 말한다고. 한양에 가되 과거를 볼 기회를 주십시오. 최익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슴은 과거를 볼 수 없네. 법이 그러하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령 어른은 한양에서 벼슬을 하시는 분이라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참봉이 기겁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도령 어른한테 무슨 소리야. 최익진은 최참봉에게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재미있는 녀석이군. 그는 돌쇠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네. 글짓기를 할 줄 아는가?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한 편 지어보게. 주제는 봄날 길을 나서며다. 돌쇠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읊었습니다. 봄산은 아직 차가우되 새는 먼저 알고 노래하고 얼음 아래 물은 소리 없이 흐르되 언젠가 강이 되는 법. 길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아도 봄은 오는 것이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로다.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최익진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최참봉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익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봄은 오는 것이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좋아. 한양에 가자.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네.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돌쇠는 최익진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하나에 책 몇 권을 넣고 복동이가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야, 돌쇠야. 진짜 가는 거야? 응. 잘 될 것 같아?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해봐야 알지. 복동이는 웃었습니다. 야,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나도 불러줘. 그럼. 너 없었으면 예산에도 못 갔지. 두 사람은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한양에서 최익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시 한양에는 서얼들의 과거 응시를 허용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법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능력 있는 자를 특별히 등용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최익진은 자신이 아는 대신들에게 돌쇠를 소개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예산 고을에서 유대감 앞에서 앉았던 것처럼 당당하게. 하지만 이번에는 거짓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충청도 덕산 사람 돌쇠라 합니다. 대신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돌쇠, 이름이 좀 머슴이었습니다. 사랑채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배웠고 세상을 배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대신은 돌쇠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최익진이 사람 하나 데려왔다 해서 왔더니 이런 사람이로구먼. 글을 한 편 지어보게. 돌쇠는 그 자리에서 막힘없이 글을 지었습니다. 대신은 그 글을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 사람 보통이 아니군. 최익진, 내가 힘을 써보겠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산 고을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참봉댁 머슴 돌쇠가 한양에서 글재주를 인정받아 특별히 등용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직 벼슬은 아니었지만 한양 어느 대감댁의 서재를 관리하며 공부하는 자리를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덕산 고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돌쇠가, 그 머슴 돌쇠가. 그러게 내가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했잖아. 최참봉은 그 소문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돌쇠가 한양으로 간 지 4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산에서 오판관이 한양에 왔습니다. 용무가 있어 한양에 들렀다가 최익진 도령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판관은 최익진 댁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이봐, 자네가 돌쇠 아닌가? 돌쇠는 오 판관을 보고 예를 올렸습니다. 예, 어른.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 판관은 웃었습니다. 죄송할 것 없네. 그때 내가 자네를 보내면서 한 가지를 물었지. 3달 동안 뭘 얻었냐고. 예. 지금은 대답할 수 있겠나?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거짓으로 양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얻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족보 없이도 이름 없이도 학식과 됨됨이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진짜 이름으로 그 자리에 앉아야겠다는 것을. 오 판관은 오래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됐군. 그는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훈장 어른이 전해달라 하셨네. 돌쇠는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채운다는 것. 이제 진짜 이름으로 채우게. 노인은 기다리고 있겠네. 돌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가 덕산고을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양에서는 능력 있는 자를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등용하자는 논의가 조심스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최익진의 힘과 훈장의 추천서와 돌쇠 스스로의 노력이 쌓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덕산 고을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반듯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의 도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지은 자신의 도포였습니다. 말에서 내린 그 사람은 최참봉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최참봉이 나왔습니다. 최참봉은 그 사람을 보다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돌쇠냐? 예, 나으리. 오랜만입니다. 최참봉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3년 전 집신을 신고 지게를 지던 머슴이 지금 가죽신을 신고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눈빛은 예전보다 더 깊어졌고 걸음걸이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한양에서 작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신세를 진 것이 많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최참봉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돌쇠야? 맞아, 돌쇠야. 어쩐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세상에. 복동이가 이생원댁에서 뛰어왔습니다. 돌쇠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잘 됐어. 그럭저럭. 복동이는 돌쇠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박장대소했습니다. 야, 진짜다. 진짜 됐다. 그날 저녁 돌쇠는 덕산고을의 주막에서 복동이와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예전에 돌쇠가 들르던 바로 그 주막이었습니다. 주모가 막걸리를 가져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나으리, 어서 오세요. 돌쇠는 웃었습니다. 주모, 예전에 제가 머슴 시절에 여기 와서 막걸리 마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주모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예, 나으리가 머슴이셨다고요? 돌쇠는 그냥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체면이란 남이 알아봐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3년의 세월을 돌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이 알아봐 주는 것은 진짜 자신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거짓 이름으로 상석에 앉는 것은 잠깐의 통쾌함은 있어도 진짜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족보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돌쇠는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먼 길이 결국 자신에게 오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체면이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닌 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신이 되면 체면은 저절로 세워지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